온 가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막스그라. 이재명 대표가 개헌을 언급했다, 임기단축 개헌 하자고 했다고 주장하는데 좀 깊숙하게 진짜 이재명에 대해서 모르고 또 우원식에 대해서도 진짜 깊숙이 모르고 그냥 뉴스 기사만 보고 판단하면 개헌 주장한 적 있네, 이재명도 개헌파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근데 이재명은 일단은 2022년 8월 달에 내각제 개헌 반대한다고 투명하게 얘기했어. 이재명이 개헌 주장했던 거는 내각제 개헌 같은 통치 시스템의 개헌 이런 걸 주장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한다고 해도 내가 대통령 되면 한다, 다음 총선에서 한다, 이렇게 계속 모면을 해왔다고. 시간벌이를 개헌한다고 한다고 하면서. 요게 미묘한 부분이야. 왜냐면 워낙 좌파 친문 카르텔, 내각제 카르텔들을 홍석현이 예전부터 다 장악을 해버리고 다글다글 개헌 7공화국 타령을 했었다고. 근데 그거 알고 자꾸 압력이 들어오니까 이재명은 이걸 모면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계속 언급은 했지, 통치구조의 전환 이런 개헌은 한다고 한 적이 없어. 계속 시간을 벌었던 거야. 이재명은 하도 하라고 하니까. 개헌의 몸이 다른 친문 카르텔들이니까, 조국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번 12.3 내란 사태 직후 12월 8일에 임기 단축 개헌을 고려할 때가 아니라고 확언을 했잖아. 빠른 시간 내에 윤석열 사퇴 탄핵 하자고. 지금 개헌 언급할 때니 윤석열이 탄핵 인용도 안 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군 통수권도 가지고 이시바 총리랑 전화통화도 하고 의미심장한 전쟁을 획책하는 발언까지 하고 있는데 윤석열은 탄핵이 된 게 아니야. 얼굴만 바뀐 한덕수가 똑같이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얼굴만 바뀐 거야. 둘 다 바지 사정이니까, 윤석열이나 한덕수나. 완전 탄핵된 게 아니라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윤석열 완전한 탄핵과 빠른 대선 준비야. 이재명은 확언 내렸잖아. 임기 단축 개헌은 지금 안 한다, 이거 생각하고 고려할 때 아니잖아. 근데 왜 개헌 언급을 하니? 국힘에서 하는 건 그렇다고 치겠는데 왜 이재명 지지하고 이재명 파리 하면서 돈벌이 하는 유튜버들이 개헌 언급을 하니? 전국 교수연구자 연대가 제7공화국 수립하자, 개헌하자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어. 12월 16일에. 근데 여기에 정성호 의원이 왜 있지? 이러면서 나한테 막 정성호도 수박이네요, 돌아버릴 것 같아. 정성호 우원식은 지금 쌍두마차 이재명 지키는 몇 안 되는 진짜 친명이야. 근데 왜 여기 가서 옆에 서 있어줬을까? 정성호 의원이 김정배의 시선집중 방송 나가서 확언을 했어. 개헌 논의, 내각제 개헌이든 임기단축 개헌이든 4년 중임제 개헌이든 개헌에 대해서 논의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근데 왜 나갔지? 제7공화국 타령하는 모임에? 개헌 논의는 매우 뜬금없는 제안이다, 딱 자르잖아. 이재명 오른팔을 정성호고 왼팔이 우원식이야 지금. 그래서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면 대선 과정에서 여야 후보들의 공약을 통해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 개헌 논의하자 이러면서 우원식과 정성호가 똑같은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 개헌은 하자. 해요. 개헌 필요성 인정합니다, 이런 언급을 하고 있어. 우원식이나 정성호나. 이재명도 개헌 필요하죠, 이런 언급은 계속 한다고. 딱 자르지 않고. 근데 대선 과정에서 공약을 통해 논의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언급은 대선 전에 내각제 개헌이든 뭐든 개헌은 안 하겠다는 얘기야. 이재명 정권 된 다음에 개헌을 하자는 언급을 한 거야, 정성호도. 현 시점에서는 민생 안정과 국정 혼란 극복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재명이랑 똑같은 스탠스지. 다음 정권 때 개헌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게 굉장히 고차원의 정치라는 거 이해를 하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야. 딱 잘라서 반대한다고 이러면 엄청난 공격을 당하니까 이렇게 음흉스럽게 대답한 거야. 지금 이재명의 오른팔은 정성호야, 왼팔이 우원식이고. 이 구도는 변하지 않아. 배신했으면 예전에 했지. 정성호의 스펙이었으면은 엄청난 돈과 권력을 누렸을 사람이야. 정성호는 재수없게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재명과 신분을 나누게 되면서 성호 형은 내 편 대줄 거지? 요거 한마디를 끝까지 지킨 사람이야. 그거 없었으면은 신문 수박 쪽에 줄 서서 국무총리도 하고 장관도 하고 찰지게 주가 조작에 가담도 하고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 그냥 서민같이 살아. 이분은 그냥 지역구 관리하고 업적, 정책 이런 걸로 4선, 5선 의원까지 된 사람이야, 파벌 없이. 정성호, 이재명, 우원식 원팀이라는 구도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면 이재명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야. 정성호도 많이 깠어, 수박으로. 진짜 친명은 없어, 정치판에, 민주당에. 이재명 파리에서 의석 차지하려고 친명 파리하는 많은데 우원식이나 정성호나 친명 파리 안 했어. 조용히 티 안 내고 중립적인 척 하면서 이재명이 원하는 정치판을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정성호랑 우원식이야. 이게 안 보이면 정치 채널 똥구녕으로 본 거야. 진짜랑 게 헛봤다고, 정치 채널들. 김대중과 김영삼, 또 김종필의 내각제의 역사에 대해서 보면 이래서 우원식이, 이래서 송영길이 다 이해가 돼. 내각제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돼. 김영삼과 김대중은 내각제를 반대하는 스탠스였어.
왜냐면은 진보 쪽 개혁적인 스탠스 있잖아. 김영삼도 대통령 되기 전에는, 김대중도 물론이고. 근데 지금 홍석현의 역할을 담당하던 게 김종필이었어. 친일 매국 적폐 세력의 끝판왕이 김종필이었어. 김종필은 내각제 개헌 을 계속 밀어붙이던 사람이었어. 정치판에서. 김종필 죽고 홍석현이 바톤 터치해서 지금 하고 있는 판이야. 김영삼, 김대중도 일단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김종필한테 구라치고 내각제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대통령이 됐다고, 둘 다. 첫 번째, 내각제 각서 파동이 1990년에 3당 합당할 때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김종필 이 세 명이 3당 합당을 하면서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기로 은밀히 약속을 했어. 그러면 김영삼 너도 대통령 다음에 할 수 있어. 내각제는 역사가 긴데 내각제를 언급을 안 하는 애들은 정치 유튜버 자격 없는 애들이야. 두 번째 내각제 합의가 김대중이 김종필하고 97년 대선을 앞두고 연대를 추진했어. 김대중, 김종필 연대. 내각제 약속을 또 해준다고, 김종필한테, 김대중이. 그래서 97년에 김용환, 한광옥이 대선 후보 단일화 합의문을 만들면서 대통령은 김대중이 하고 국무총리는 김종필이 한다. 그래서 정권 2년차일 때 내각제 개헌을 한다. 이러면서 김종필은 엄청난 재산을 축제했고, 박정희 때 정치판에서 강력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어. 거의 미국 유태 권력 조지 소로스급이었지, 한국에서는. 김종필이. 지금은 홍석현이고. 그래서 김종필을 잡아야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정치판이었다고. 그래서 김영삼도 김종필이랑 그래, 난 내각제 할게요 이러고 구라치고 대통령이 됐는데 자기 임기 때 안 하고, 김대중도 김종필하고 그럼요, 제가 내각제 한단게요 이러고 대통령이 된 거야. 그래서 김대중이랑 김종필이랑 만나서 김대중이 김종필한테 이번 대선에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김종필이 도와드려야죠. 그런데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 되시면 임기 중에 내각제 개헌을 꼭 해주십시오. 두 번째, 박정희 기념관을 하나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그래, 알았어요. 싹 가능 해준다고 하고 단일화를 하고 김대중이 대통령이 된 거야. 그래서 97년에 정권 교체되고 DJP 연합에서 김종필이 뒤통수 맞은 거야. 김영삼한테 뒤통수 맞아. 김대중한테 한번 또 맞아. 그래서 99년 말까지 내각제 개헌을 완료한다고 합의를 했는데, 근데 김대중이 막 이런저런 변명을 하는 거야. IMF 경제위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고, 지금 연합 여당의 의석수도 개헌 정족수에 미달하고, 이거 내각제 개헌을 유보한다고 공식 발표를 해. 이런 패턴이었다고. 그래서 공식 선언을 해. 김대중이 내각제 추진 안 한다. 그래서 내각제가 계속 실패를 하다가 홍석현이 바톤 터치를 김종필로부터 받고 이제 새로운 판을 구축한 거야. 좌파 우파 다 밀정들 뿌락치를 심어놓고 내각제 개헌 판 깔기를 해서 문재인 때 될 뻔했는데 문재인이 행동력이 없어요. 질를 수가 없어. 임기 내 못해서 꼬박 윤석열 임기 때 내각제를 하려고 했어. 윤석열 같은 캐릭터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설명하고 그 명분을 설파하기가 매우 쉬운 캐릭터잖아. 범죄 의혹들이 많어, 부인이다, 장모다, 범죄자 집단이야. 술도 좋아하고 그냥 외국이나 다니게 하고 한 번씩 김건희 폭로 기사 좀 내주고 그러면은 총선 할 때쯤 끌어내리고 개헌을 할 심산이었어. 국민 선거 통해서. 근데 그 전에 성결 조건이 이재명 깜빵을 보내던 제거를 해야 되는 건데 이재명이 깜빵 안 가고 살아남은 거야. 계속해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지. 김종필이 김영삼한테 속았어. 내각제 개헌 안 했어? 김대중도 안 했어? 그래서 김종필이 그런 언급을 했어. 내각제 개헌은 대통령의 의지가 없으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자포자기를 한 거야. 대통령의 의지란 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권력을 일단은 내각제 개헌 카르타 끝판왕 마음에 들게끔 해서 차지만 하면 대통령이 되어서 어떤 변명을 하던 간 해서 개헌을 안 할 수 있는 거라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내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여기서 다 풀리는 거야 또. 나는 송영길을 되게 믿고 괜찮게 보거든. 왜냐면은 이번 대선 때 이재명을 진심으로 지지했단 말이야. 망치 테러도 당하고 그 부상당한 상태에서도 이재명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이재명 출구조사 이겼다는 결과 나왔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고 진심이 있어 보였거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송영길이 대선 열흘 전에 이런 언급을 했어. 기자회견을. 내각제와 유사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뭐지? 퍼즐이 안 풀리네.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이 언급을 한 것은 이재명을 대통령을 어떻게든 만들겠다는 생각이었어. 송영길이 김대중, 김영삼이 김종필 내각제 개헌 합의해주면서 대통령이 된 거 모를까? 정치 천재. 어떻게든 적폐 세력들 입맛을 맞춰주고 개헌한다고 말을 하고 정권을 일단은 만들자. 그런 다음에 이런저런 이유 돼서 안 하면 그만이다. 김영삼, 김대중처럼. 이 언급을 대선 열흘 전에 민주당 대표 송영길이 했단 말이야. 이제 대선을 10여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통합정부를 포함한 정치개혁안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송 대표는 오늘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통한 국민내각 구성 등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통합 개헌으로 권력구조를 민주화하겠다면서 중장기적으로 국민
국민통합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실질적인 다당제를 구현하겠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력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에서의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송 대표는 늦었지만 이번에도 바꾸지 못하면 격변의 전환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면서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후보도 같은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김영삼이 내각제 개헌을 해주는 척하면서 대권을 차지했던 걸 송영길도 알겠지. 그래서 송영길도 이재명 정권을 진짜 창출시키기 위해서 대선 열흘 전에 이런 기자회견을 한 걸로 보여져. 김영삼, 김대중처럼 일단 이재명 정권 만든 다음에 이런저런 변명들 대면서 안 하면 되는 거라고 송영길도 판단한 거지. 이거 진짜 어려운 판이야. 이걸 보고 나서 요거를 들으면 이제 이해가 갈 거야. 우원식이 오늘 외신기자클럽에서 개헌 언급을 했어. 개헌 필요성 분명히 있지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분산은 꼭 필요하지요. 그래서 이제 우원식이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수박이다, 내각제 개헌 세력이다, 또 다글다글 나한테 하는데 이게 고차원의 정치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 지금 김어준이 진보 정치 유튜버 수준을 하향 평준화시켜서 되게 저질들이야. 우원식의 고차원 정치를 우리는 이해는 하고 있자고. 이게 대세가 될지 몰라도 개헌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요. 아유, 개헌해야죠. 근데 이거 두 가지는 구분해야 된다고 언급했어. 윤석열 관련된 예란 사태는 헌법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은 아니에요. 개헌 안 해도 이건 잘못된 일이에요. 지금 헌법으로도 윤석열은 조질 수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일단은 개헌 주장하는 세력들이 막 열광하는 말을 했어. 대통령에게 너무 집중된 권력 때문에 여러 오판과 대통령 주변에서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대통령 권력 분산과 국회 권한 강화 꼭 필요하죠. 아유, 그럼요. 적폐들이 원하는 니즈를 파악하고 맞장구를 딱 쳐주는 거야. 나는 원래 개헌론자라고. 개헌론자들이 열광하게끔 총대 메고 딱 돌리는 거라고. 1987 개헌 이후에 40년 가까운 시기의 변화를 헌법에 담아내고 있지 못해서 지금 여러 가지 병리 현상들이 생기고 있어서 개헌을 자기도 주장해왔어요. 그래서 5년 단임제, 지금 요거는 문제다. 결선 투표제랑 4년 중임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기사를 잘 읽어봐야 돼. 적폐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니즈를 파악하고 다 만족시켜주면서 요 발언을 하잖아. 개헌 시기로는 2026년 지방선거 때 하자. 이재명 대통령 된 다음에 하자 이거야. 김영삼이 내각제 개헌한다고 그러고 대통령 돼서 안 한 거랑 김대중이랑 똑같은 거라고 지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되고 2026년 때 지방선거 때 해보자. 근데 안 하면 돼. 그래서 우원식이 개헌 주장하고 내각제 개헌 카르텔에 줄 섰어요, 대권뻥에 빠졌어요, 이런 애들, 그거 주장하는 유튜버 애들은 수준 낮은 분석이라고. 송영길은 진짜 이재명 정권 만들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내각제 개헌 비슷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딱 언급을 한 거야, 대선 열흘 전에. 왜냐면 대한민국은 적폐 끝판왕들이 김종필이 있었고 또 이제 홍석현이 있는데 이들의 입맛을 좀 맞춰줘야 된다고. 좀 맞춰준 다음에 정권 차지하고 조져버리면 되는 거야. 안 하고. 그런 패턴이었으니까. 이재명도 똑같은 수법을 쓰고 있는 거야. 시간 벌고 모면하기 작업. 2022년 9월 28일 국회 연설할 때 4년 중임제 결선 투표제 개헌하겠다고 제안을 일부러 또 하고, 내각제 카르텔들 입맛을 좀 맞춰주면서 2024년 총선 때 국민투표 하겠다, 총선 끝나고 개헌하자고 언급했어. 이재명이 안 했잖아. 시간 벌기를 계속하고 지금까지 슬기롭게 개헌을 저지해내고 있는 거라고. 우원식도 알고 송영길도 알고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원식을 의심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개헌을 저지해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개헌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22대 총선이 적기라고 이재명이 얘기했지만, 개헌에서 압승하고 나서 진짜 개헌할 생각이었으면 개헌하자고 이재명이 설득했지만 이런 방구 없잖아. 총선 끝나고. 흔들리지 말자. 그리고 이재명이 전당대회 때 당대표 후보로 나온 김두관이 물어봤어. 개헌 언제 하냐고. 아니, 제가 대통령이 되면 임기 1년, 임기 단축하고 개헌할 생각이라고. 또 개헌할 생각 있다고 개헌 주장하는 애들, 이재명도 개헌 주장하네. 시간 벌 수 있게 해놓고 나 대통령 되면 할 거라고. 그래서 김영삼, 김대중처럼 대통령 된 다음에 일을 잘해놓으면 이재명이 전국민 지지율이 막 압도적으로 나오면, 그러면 현직 대통령도 중임 가능한 4년 중임제 개헌 어때요? 이런 거 개헌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그래서 4년 더 하고 이재명이 그 정도는 하자, 이렇게 하면 되지. 정치 되게 어렵고 복잡한 거야. 이면에 무엇이 있을까 공부하고 검색도 해보고 이런 채널들이 많이 늘어나야 돼. 안 그러면 다 속으니까. 무슨 뜻으로 우원식이 개헌을 주장했었나,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려고 하면 상급반이 되는 거지. 그냥 표면적인 것만 보면 재미없을 수 있는데 그 이면을 알고 나면 더 재밌어.